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 7년 살았던 경험 때문에 미치겠다는 미국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취업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본국인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는데, 고향인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좋아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나 봅니다. 보통 고향에 가게 되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청년은 오히려 미국 생활이 불편하다면서 자기가 미국인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연자인 이 미국 남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가 고향이고 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석사까지 마치게 된 찰리입니다. 제가 아주 생소했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던 것은 한국이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우뚝 서 있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어서 한국에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구도 많고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도 해서 중국어도 점점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국 대학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할까 고민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삼성 등 반도체와 I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배워보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라고 교수님께서 강력히 추천해 주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면 중국은 한국 기술을 카피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전공이 전기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시스템을 더욱 눈여겨보게 되게 되었지요. 서울에 와서 충격받은 것은 버스 전광판이었습니다.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 버스는 현재 어느 정류장에 오고 있는지, 그런 안내가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스틴도 미국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테크놀로지 및 첨단 산업이 중심 도시라서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IT 시스템이 발달된 도시인데 오스틴도 일부 정류장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유학 올 당시에 오스틴 버스 정류장의 일부는 그런 안내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는 정류장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고 여유 있다는 안내까지도 되는 것을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술이 나름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시설을 갖췄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오스틴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텍사스 공화국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건설된 계획 도시여서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런 오스틴보다도 한국의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되었기에 마음속으로 흥분되었습니다. 역동적인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름으로 느긋한 미국 생활에 익숙한 저에게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급한가라고 생각됐는데 어느새 그것이 한국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몫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석사까지 공부한 후에 졸업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연구원을 일하게 되었지요. 대학과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고민되지 않을 만큼 한국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전철과 교통 시스템,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택배와 배달 시스템 등 좋은 점을 말하려면 엄청 많죠. 고성능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3년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4개월 전에 미국 오스틴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오랜만에 대학을 다녔던 오스틴으로 가게 되기도 했고 부모님이 계시는 텍사스에 3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나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가끔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튀어나오게 되고 영어로 얘기하는데도 제 귀에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착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버스를 타게 되면 오스틴 버스는 하차할 때 하차벨이 아닌 창문에 연결된 줄을 당겨줘 다음 정류장 하차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벨을 누르면 되는데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차벨을 찾다가 오스틴은 줄을 당겨야지 하면서 웃곤 합니다. 물론 하차벨이 있는 버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멈추면 천천히 일어나서 하차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빨리빨리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미리 일어나서 하차문 앞으로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라고 혼자 웃곤 합니다. 전철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차하기 전에 문 앞으로 다가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답답한 것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입니다. 서울은 버스를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오는데 오스틴은 10분은 기본이고 2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스틴이 대도시이고 첨단 도시인데도 말입니다. 한국은 거의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시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자동차가 아니면 생활하기 힘들기도 하죠. 물론 오스틴도 자동차가 있어야 하지만 대도시여서 대중교통으로도 웬만한 곳은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집에서 몇 분만 걸어도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살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야식 배달하는 것도 그리고 택배 시스템도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오스틴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도 의사 방문, 처방약 및 건강보험 비용이 더 높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이미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7년 생활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예약하지 않아도 병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면 진료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한테 친절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리고 병원비는 비교 불가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으로 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아닌 비용과 거의 비슷하고 만약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MRI나 CT 촬영 같은 것은 비싸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병원은 호텔 같은 쾌적한 시설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친절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익숙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당장 아파 죽겠어도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예약해서 기다려야 하고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한국을 경험한 후로 미국에서의 병원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 프로젝트 일이 많아서 계속 늦게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무리가 되었는지 감기를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병원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더군요. 먹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텍사스가 스테이크로 유명한 도시여서 오랜만에 텍사스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밑반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기본적으로 밑반찬은 없고 각각 주문해서 먹어야 하죠. 그리고 음식 양이 너무 많습니다. 낭비한다는 느낌도 많고 한국의 밑반찬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2년간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났네요. 얼른 2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편리한 지하철 시스템과 아무 때나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 것, 그리고 굉장히 편리했던 택배와 배달 시스템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특히 병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겨우 7년을 살았던 한국의 시스템이 제 몸에 스며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미국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가 있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 친구들에게는 설명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젊은 청년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굳이 양보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스틴에서 제가 친구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탑승하더군요. 저는 당연하게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인 할머니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가 왜 라는 제스처를 하더군요. 몇 년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르신한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라고 하는 미국 친구들한테는 어르신의 양보하는 것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어르신들한테 양보해야 하는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무서울 줄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미국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한국으로 귀화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미국 오스틴의 찰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20년 넘게 산 미국인으로서의 몸에 밴 습관까지 바꿔버렸다는 게 놀랍네요. 한국인의 정과 어르신에 대한 양보와 공경 등 찰리 씨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개념을 습득한 것 같네요. 그가 한국 문화를 좋은 점으로 받아들인 것 보니까 찰리 씨도 틀림없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인의 인식을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 문화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점점 세계화되어 간다는 느낌입니다. 미국 청년 찰리 씨처럼 본인의 고향에서의 경험과 습관이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습관과 행동이 외국인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은 찰리 씨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